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29강 진행하겠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로 여동빈과 그의 스승인 종리건 사이에 그 신선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문답집이 바로 종려전도집. 종리건의 종과 여동빈의 여를 따서 종려전도집이라. 오늘은 제3장 천지에 대한 논천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한자들은 해석을 한 게 있으니까 해석한 걸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천지의 기틀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선도를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 중에 하나가 천지지기의 요 기라는 말인데,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틀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여기 천지의 기틀이다. 근데 이 기틀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기계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기계장치. 기계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기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같은 것도 그 동력을 갖춘 기계장치잖아요. 그런 기계장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계장치를 보통 많이 비유되는 게 차라는 거죠. 수레차라고 그래서 술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차와 같은 그런 장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차는 이 축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동력이 있잖아요. 동력이 있고 또 그 올라타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차와 같은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천지가 작동되는 어떤 기계장치인데, 그래서 어떤 차와 같은 기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천지의 기계장치예요. 그 기계장, 그러니까 천지 운행이,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어때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기계로 볼 때에 이 기틀에 대해서, 이 기에 대해서, 천지지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 원리, 시스템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지의 대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운영하는 그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장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왕래하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운행을 지속하면서 장구하고 경고하게 한다. 가볍게 사람들에게 누설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이 천지지기에 많이 언급되는 게 연구기관이라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이게 연구기관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기계장치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작동되는 기계장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연구기관. 그러네.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누설할 게 못 된다는 게, 우주는 하나의 연구기관이다. 우주는 하나의 연구기관 시스템이다라고. 영원히 작동하는 기계장치다라고. 그러니까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그래 천지의 대도가 있어서 무엇을 운영의 기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무엇을 운행을 지속하는 기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운행을 지속하면은 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종리건 조사가 좀 얘기를 하기를, 대도라고 하는 것이, 큰 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갈라져서 형체가 있게 되었다. 그 형체로 인해서 어떤 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도가 갈라져서 형체가 있게 됐다고 하니까, 이 대도가 우리가 갈라졌다는 게 일석삼극으로 해가지고 천지인 삼재로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의 그 통나무 같은 것이 세 개로 쪼개졌다. 일석삼극이라고. 일석삼극.
우리가 천부경의 일석삼극 쪼개져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삼극 일석삼극. 그래서 이게 천지인 삼재가 된 거죠. 천지인 삼재. 삼재가 됐다라고는 천지인 삼재로 쪼개져 나갔다.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천지인 삼재가 어떤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 연구기관으로서 일종의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음양 운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음양의 일종의 음중량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천지인 삼재 음중량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서양의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도입해 쓰면은 해결의 변증법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정반합의 변증법, 정반합으로 진행되는 변증법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있으면 하늘의 반에서 땅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정이 하늘이고 반이 땅이야. 그래서 정반합, 하늘과 땅을 합해서 이렇게 중의 상태, 음중의 중의 상태로 전개되는 게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정반합의 변증법 운동 같은 이런 어떤 운동의 어떤 메커니즘의 어떤 수학적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이 수학적 법칙이라는 게 있다. 수학적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 수학적 법칙으로 우리가 파악할 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는 이 수학적 법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발달한 대수와 기하학으로 이래 대수 기하학 같은 게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해석 기하학이 되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우주 자연 법칙이죠. 이게 자연 법칙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파악할 때 수리적 법칙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이거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하늘은 건도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수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연구기관이고, 그것이 천지인 삼재로 쪼개져서 그 천지인 삼재의 음중량 운동, 바로 해결의 정반합 변증법 운동과 같은 우주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주 절대정신의 이렇게 해결을 하면 절대정신의 정반합 운동, 절대정신. 정반합 운동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수학적 법칙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야? 그런 우주가 운행하는 어떤 법칙을 인간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오성 같은 능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파악을 할 때에,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이 법칙을 뭐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상과 수로 드러내는 역학으로 이것을 파악을 했다는, 그러니까 상수역학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과, 그러니까 상과 수로서 이 이치를 드러내는 상수역학, 어떤 역학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다. 이 이치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수역학이라고 합니다. 상수역학. 그래서 상수역학에서 쓰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도 쓰지만 이제 8개를 동원하는, 여기 이제 8개를 동원해서 설명하게 된다. 그래서 8개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8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수역학에서 8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수역학, 우주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천지인 삼재로 이렇게 나갔으니까,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가 건괴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하늘은 건도를 얻었으니, 이게 이제 건괴가 하늘이고, 이것이 체가 돼서, 체용의 관계에서 이것을 체가 돼서, 이것이 가볍고 맑아서 위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하늘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용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양이라고, 음양 중에 양이다. 이것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건괴를, 여기 건괴. 그 다음에 땅은, 그러니까 천지의 지는 곤도를 얻었으니, 그 둘로
둘로 채를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건개는 요게 하나 작대기가 딱 하나잖아요. 작대기 하나고 곤개는 작대기가 딱 하나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두 개를 둘로 딱 쪼개졌으니까 음과 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건개는 이렇게 하나의 작대기라면은 공개는 어떻게 돼요? 공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건개라고 하는 것은 요 작대기, 요런 작대기 하나, 요 하나를 채로 삼아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개는 요 두 개로 쪼개선 둘이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채로 삼아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삼재 운동을,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정반합이라고 하는 시공간적 운동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반합의 시공간 운동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세 개의 작대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건을 하늘을 세 개의 작대기로 건이라고 하고, 요 두 개로 쪼개진 요 작대기를 곤으로 세 개로 삼아가지고 이 정반합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반합의 시공간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중량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과 곤의 합의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은 하늘이고, 하늘을 반사해서 거울체로 투영한 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늘이 있고, 하늘을 땅으로 투영을 한다. 그래서 땅을 만든다. 그 다음에 만든 뒤에 정반합, 마치 DNA, 인간의 DNA처럼 DNA 사슬이 하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에 꼬여가는 게 뭐예요? 그 한 사슬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염기서열을 반대적인 걸, 반대극성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반합이라는 요런 거 같이, 이런 식으로 정반합을 하려면은 이것이 세 개씩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해야지 이것이 이치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기호 시스템이죠. 심볼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합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합하는 거는 이게 두 개가 합하게 되면은 합하는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6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리, 진, 손, 감, 간 6개는 뭐예요? 이 두 개가 합한 결과로 나오는, 교합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치를 파악하는 어떤 수단이다라고 하다. 그래서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해서 서로 교합하고 건곤이 작용함에 도를 잃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곤이 합하면서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작용을 계속 하는 거니까, 이 방식에 의해서 어떤 끊임없이 연구기관, 우주가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작동이 되니까, 이 우주가 무너지지 않고 천장지구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작동을 하니까 이것이 도를 잃지 않고, 처음 시작함에 때가 있고, 효과를 보아 공을 드러내는 것에 날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고, 바로 뭐냐면 이것이 연구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그 공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고 파괴가 되고 생성소멸하는 어떤 그런 공력, 그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주자연의 그 현상적 양태로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동빈 조사가 물으니까 또 묻습니다. 하늘은 건도를 얻어서 양을 쓰고 양은 상승을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땅과 교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늘은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땅과 교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땅은 곤도를 얻어서 음을 쓰니까 하강을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늘과 사귑니까? 하늘과 땅을 교합시키지 않으면은 음양이 어떻게 합합니까? 음양이 합하지 못하면은 건곤이 어떻게 작용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 합의대로 합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합하는 작용이 건은 위로만 가고 곤은 아래로만 가면, 하늘은 하늘로만 가고 땅은 땅으로만 가면은 뭐예요? 서로 합함이 없어버리면은 이건 우주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건곤은 서로 합하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곤이 서로 합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하늘은 하늘대로 가버리고 땅은 땅대로 가서 이렇게 이런 상태, 요 하나하나를 이제는 우리가 소성괴라고 합니다. 소성괴인데 이 소성괴를 두 개로 붙여놓으면 그 대성괴가 되는 거죠. 대성괴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위, 아래가 있잖아요.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내부를 상징하고 이건 외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밖으로 확장하려고만 하고 요거는 뭐야? 아래에 있는 거는 뭐야? 아래로 내려가려고만 하고 안으로 수렴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작용이 서로 합하는 작용이 없잖아요. 이 두 개는 지금 이 형상 자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천지비 상태라고 한다. 하늘과 땅이 그 합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교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몸을 섞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은 우주의 부모인데 그 부모가 서로 합하지 않으면 어찌 천지인 삼재 중에 인이 나오겠냐? 인의 그 합으로 나오는 인이 어떻게 그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로 합해야 되는데 일단은 합하지 않는 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각자 제갈 길을 가는 상은 이게 천지비다라고 해서 안일불자를 써가지고 천지비 상태다. 이건 합하지 않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된다니? 이제 합하는 상태로 되려면은 어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하늘이 땅 아래로 내려가고, 땅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서로 합해. 이것이 합하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음은 내려가려고 하고, 땅은 나가려고 하고, 양은 밖으로 분출하려고 하고 발산하려고 하려고 음은 수축하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 당연히 이것은 합하는 작용이 시작이 되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천태 상태라고 하는데 지천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우주가 처음 창생이 될 때는 천지비 상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죠.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서 하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땅 아래서 하늘이 폭발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합하면서 폭발해 올라오기 시작. 이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돼? 천지 창조가 시작하려면은 속에 양이 있는 상태가 돼야지 바로 곤괴 속에 건괴가 들어간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작용, 교합작용으로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작용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정반합의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상태가 바로 지천태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이제는 합하는 작용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종리건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하늘에 도는 건을 바탕으로 해서 양으로 쓰임을 삼아서 길을 쌓아 위에 있게 되고 땅에 도는 곤을 바탕으로 해서 음을 쓰임으로 삼아서 물을 쌓아가지고 물을 쌓아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물 숫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물은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력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곤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건 하나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이런 걸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허령에 허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어떤 허라는 공간 안에 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이게 바로 허령 원신 상태야. 이 지천태가. 그래서 이렇게 중력에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도를 행하는 것은 건으로 곤을 찾아서 교합한다는 거죠. 건이 곤을 찾아서 교합하면은 첫 번째로 찾는 것은 장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이라는 괴가 곤과 교합을 할 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진괴가 된다. 진괴가 첫 번째 태어나고, 자, 이 진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건이 곤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첫 번째
맨 첫 번째 딱 올라온 게, 그러니까 요 건 세 개의 삼량이 일양으로 여기 딱 들어올 때 이걸 징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징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양이 두 번째로 올라올 때를 이것을 감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건괴가 곤괴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작용을 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장남, 중남, 그 다음에 간괴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괴를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 하나의 작대기가 사실은 요 세 개의 작대기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세 개의 작대기의 합이 요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진, 감, 간에서 장남, 중남, 소남 해서 그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장남, 중남, 소남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장남이니 장남은 징괴라고 하고 중남은 간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남은 간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건곤괴를 기준으로 해서 6개의 괴가 생성되는 걸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개를 해서 얘기해서 이것을 삼량이라고 한다. 삼량. 왜냐면은 이 남자잖아요. 이게 장남, 중남, 소남이니까 남성인들이니까 삼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곤도. 그런데 이것은 건괴가 곤괴로 들어가면서 교합하는 것은 일종의 생하는 거예요. 생하는 작용이고, 땅에 도를 행하는 것은 공개가 건개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찾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처음에는 장녀. 그러니까 손개가 먼저 발동하고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이것은 곤개가 건개에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아래로 내려가서 작동을 할 때에 이것은 손개가 되고, 손개는 장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리개는 중녀가 되고, 밑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씩 끼어 들어오는 거죠. 음요가 끼어 들어오는, 음요가 이렇게 올라가는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태계가 그 다음에 소녀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런 상태를 가리켜 가지고 우리가 삼음이다 이렇게 되려. 삼음. 이것을 삼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중녀, 소녀. 그러면은 우리가 장남과 장녀, 중남과 중녀, 소남과 소녀가 잘 보면은 딱 붙으면은 그대로 요걸로 다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요게 여기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바꾸면은 어때 돼? 그냥 건곤이 다 돼버리잖아요. 다시. 그렇죠. 이와 같은 이런 것이 정상적 결합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진손, 감리, 간태 이런 결합. 그래서 여기서 종리건 조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요 8개의 형성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8개에 대한 우리가 이 선도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게 선도를 설명할 때 이 8개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개적인 이치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생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상과 수가 이제는 할당이 되는 건데, 일단은 상을 배치를 할 때,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중녀, 소녀, 이렇게 배치되는데, 좀 더 많은 물상을 배치할 때, 요 도표대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 심볼 체계라는 거예요. 이 상징 심볼 체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도라든가 이 동령 철학을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8개에 대한 기본 물상은 다 외우고 있으면 좋다. 그렇게 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중녀, 소녀, 이 사람에 할당된 것만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건개는 인간으로 보면 아버지,
그 다음에 태계는 소녀, 리는 중녀, 지는 장남, 소는 장녀, 감은 중남, 가는 소남, 고는 엄마, 어머니 이렇게 해서 사람에 할당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는 건태리진 송강강곤 이렇게 된 거죠. 이 괴명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자연물에 할당되는 건계는 하늘이요, 태계는 택 연못이요, 리계는 불이요, 화요, 진계는 래요. 그러니까 뭐야, 번개, 우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손계는 풍이요, 바람이요, 감계는 수, 물이요, 간계는 산이요, 곤계는 땅이다. 이런 자연물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 신체로 볼 때 어떻게 돼? 건계는 수, 머리를 뜻하는 것이요. 태계는 입을 뜻하는 것이요. 리계는 목을 뜻하며, 그 다음에 진계는 발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손계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 허벅지를 뜻하고, 그 다음에 감계는 귀를 뜻하고, 간계는 손을 뜻하고, 공계는 여러분의 배를 뜻한다. 배. 그렇죠? 위치, 몸의 위치. 이렇게 된 몸을 표현해 줄 때. 그 다음에 동물을 할당할 때 건계는 말이요, 태계는 양이요, 리계는 꽝이요, 꽝치자. 그 다음에 진계는 용이요, 손계는 개요. 그래서 우리가 계룡산 할 때 이렇게 진송계룡, 손진계룡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룡. 그래서 감계는 돼지요, 간계는 뭐예요? 개란 말이에요, 개. 그래서 우리가 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증산 선생님, 숙구지 공사 한다고 할 때, 자는 개에 대한 그런 공사를 받다 할 때, 그 개에 대한 그 공사는 사실 간괴에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괴 이치에 관련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곤괴는 그러니까, 소란 말이에요, 소. 자, 그 다음에 성질로는 건계는 강건한 거죠. 강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력한 거예요. 태괴는 아주 기쁠 열자예요. 아주 기뻐하는. 소녀들이 어때요? 소녀들이 항상 웃고 떠들잖아요. 그래, 아주, 조그만, 뭐야, 이게 굴러가는 덩품 몸만 봐도 아주 재밌어서 깔깔거린다는 게 소녀들이잖아요. 그게 기쁠 열자라면 기쁠 열. 그 다음에 리계는 화려한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불이잖아요. 불이니까 활탄 화려하게, 화려한 거. 려요. 진계는 동이라고 해서 어떤 우레가 뻥 친 거나, 우레가 막 쳐거나, 땅 속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강력한 어떤 움직임이 현상이잖아요. 동력.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손계는 립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은 바람이 들어갈 땐 다 들어가는 거죠. 구멍만 있으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그래서 입이요. 들어갈 입자. 그래서 감계는 함이라고 그래서 구덩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계는 멈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산이니까 산은 어때? 웅장한 산은 어때? 거기에 그대로 굳세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이 가다가 산이 앞에 있으면 산에 막혀가지고 일단 멈춰야 된다. 그런 뜻. 그건 멈추는 곳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발을 정자 쓸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멈춘다 제가 표현하잖아요. 하나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 지가 뭐예요? 지가 요 산과 관련돼 있다, 간산과 관련돼 있다는 거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발을 정자는 간산과 관련돼 있다. 그 하나가, 그러니까 일자가 머무르는 산이 있다. 그 산을 가리켜서 뭐라. 그 산을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들이 어때요? 신들의 왕은 다 어디가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있어요. 그다 인드라 천신도 어래요. 이 우주를 운영하는 인드라 천신, 인도에서도 인드라 천신은 수미산 꼭대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우스 신은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올림푸스 산에. 이와 같은 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멈춰 있는 꼭대기에. 그게 발을정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소는 뭐예요? 곤개는 소로 순하다는 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소는 이렇게
하면은 뭐야? 순박하다고 그러죠. 순박한.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건이 강건하게 앞으로 나가면은 그거에 순종해가지고 따라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면은 건개는 양금이요. 태계는 음금이요. 금이란 말이에요. 두 개 다 금. 근데 하나는 양금이고 하나는 음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금은 어때? 기운으로 있는 것이고 음금은 어떤 형체로 있는 거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빈몸 활성화할 때 그 몸을 구성할 때 뭐래? 이 태금으로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금을 가지고. 그렇죠? 태금을 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리계는 화, 불이요. 그 다음에 진괴는 양목이란 말이에요.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쫙쫙 뻗어나가는 나무니까 나무의 어떤 그 씨앗과 줄기를 사는데 양목이라고 하는. 그 음목은 뭐예요? 가지죠, 가지. 나무의 가지, 잎, 꽃.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거. 나무로 보면은 그 위쪽에 있는 거, 가지 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손개가 바로 뭐예요? 이게 닭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 가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거기 이렇게 알을 낳는 데가 가지잖아요. 가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음목 가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가지에 신령한 새가 깃든다. 이렇게 할 때 보통 신령한 새가 깃들어서 알을 품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보통 손개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개는 용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궁을론해서 우리가 이게 손진개룡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는 어때? 가지 쪽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감개는 물이요. 그 다음에 간개는 양토다. 그러니까 솟아오른 토죠. 그 다음에 곤개는 음토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선도라든가 동양 철학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때 주로 이런 물상에 기초를 해서 이 상징 심벌 체계를 가지고 제가 신화도 해석하고 각종 텍스트를 상징 심벌 체계로 해석할 때 요 심벌 체계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빈몸 활성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리가 된 요런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건곤이라는 거가 서로 정반합으로 해서 합으로 나오는 게 이제는 6개가 되는 거죠, 6개. 그래서 새양과 새음이 사귀고 합해가지고 만물이 태어나고 새음이 새양과 사귀고 합하여 만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또 뭐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또 이제는 요런 것들이 이제는 8개끼리 또 막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88에 64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64개로 8개가 64개로 전개가 돼가지고 결국 뭐예요? 만물의 형상, 만물의 어떤 시공간적 형상과 내용을 이걸 규정짓는 어떤 괴상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이게 괴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천지가 교합하는 것은 건과 곤이 서로 찾는 것을 바탕으로 찾아서 교합하는 것으로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 건곤이 서로 찾으면 서로 교합을 하면은 육기, 삼양, 삼음이 생긴다. 그건 뭐예요? 장남, 진괴, 감괴, 간괴가 나오고, 그리고 장남, 중남, 소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괴, 리괴, 그 다음에 태괴가 나오면은 장녀, 중녀, 소녀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육기가 되는 거죠. 이걸 육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육기라는 개념은 이 개념의 육기죠. 이런 개념. 그래서 이 육기가 교합을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오행, 수화목금토가 나온다. 그래서 이 육기가 교합을 해서 수화목금토가 나누니까 이 오행이 또 교합을 해서 만물을 낳고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돼요? 우선 건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양을 대변을 하면서 그것이 서로 섞이면서 삼재가 구성이 돼 나가면서 삼재에서
그 육기적인 형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개가 나왔잖아요. 삼남 삼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교합을 또 하면은 이제 오행으로 나오고, 오행이 교합하면 또 만물을 나가고, 이렇게 이제는 전개가 된다. 바야흐로 그 건도가 아래로 행해서 세 번째 찾기가 다 끝나면,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건괴가 진괴, 그 다음에 감괴, 간괴로 이렇게 3번 내려갔잖아요. 3번 찾았잖아요. 할 때 그 양이 다시 상승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도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삼양을 만들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갔다가 교합하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 양이 다시 상승할 때는 그 양 가운데 음을 감추고 올라가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징괴에 다 음효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음들을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음들을 끌고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또 음은 뭐예요? 양효들을 끌고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끌고 내려가는 그러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효는 음효대로, 그러니까 그 삼양은 뭐예요? 삼양은 음을 끌고 올라가고, 또 삼음은 양을 끌고 내려가는 땅으로. 그리고 본래의 속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합했다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또 돌아감이 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야? 그러면은 또 올라가. 그래 각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건도가 위로 향하면 3번의 찾기가 그 음이 다시 하강하면 음 가운데 또 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요. 그러면 양 가운데 음이 저장하면 그 음은 소멸되지 또 진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또 그 안에 있는 음이 있는데 그 음이 진음이라고 해서 이게 또 다시 땅으로 내려가요. 또 이런 식으로 음 가운데도 또 양이 있었잖아요. 내려간. 그럼 그 양은 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럼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봐요.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건곤이 배합이 돼가지고 육기가 삼양 삼음이 만들어져서 각자 하늘과 땅으로 내려간 뒤에 다시 그 안에 있는 진양과 진음의 어떤 기운이, 그러니까 양 안에는 음이 있어서 음은 또 내려가려고 하고, 양 안에 음이 있어서 음은 또 그러니까 음 안에 양이 있어서 그 양은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상승과 하강 작용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양이 땅에 도달하면 음으로 일어나는 양이 땅으로부터 상승할 까도로 양 가운데 음이 없을 수 있겠냐. 아무튼 어쩔까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한번 섞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음과 양이 상승과 하강의 자기 속성에 따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섞여 나가면서 계속 뭐한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상승 하강 작용을 계속 하면서 섞이고 이렇게 그 우주 운행이 그 어떤 그 멈춤이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된다. 이것이 팔계적 원리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가운데 음을 저장하면 그 음은 닿지 않고 다시 땅에 도달하면 음 가운데 양을 저장, 그 양은 뭐 이거 다 그런 얘기고 다시 하늘에 도달하고 주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운행함이 끝이 없으니까 교합하며 도를 잃지 않고 장구하고 경구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어때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양은 오르려고 하고 땅은 음은 내리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이 운영하는 영구적인 그 기관이다라고 해요. 이 우주 자체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일단은 그러면 8개로 해가지고 우주 운행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이치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늘에 그런 이렇게 장구하게 천장지구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사람 몸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사람 몸도 장생 영생불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는 생각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 몸도 그럼 이렇게 하늘의 그 어떤 기관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을 어떻게 되냐. 우주가 그 연구기관이듯이, 뭐야? 사람 몸을 연구기관화하여 불사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우주는 대우주가 연구기관이니까 사람 몸을 소우주로 해가지고 연구기관화 시켜가지고 영생불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람 몸도 이게 소우주체라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연구기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연구기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 거니까 이게 이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돌리면은 영생불사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제 내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태까지는 바깥에서 외단을 만드는 거에서 사람 몸을 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소우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사람 몸이 소우주고 우주 자체가 천장지구 연구기관이듯이 사람 몸을 소우주로 해서 소우주체로 해가지고 대우주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돌려서 연구기관화 하자. 연구기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람 몸을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게 된 거지. 이걸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는 신선의 도를 이제 이걸 이제 신선이 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과학 법칙이죠. 과학 법칙이야 이게. 그렇죠. 이 이치에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동빈 조사가 또 묻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틀을 도로 운행하여 무한함을 얻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작용하는 공가입니다. 사람으로서 비록 총명한 성품이 있어서 맑고 고요하게 마음을 머물러 두고 큰 도를 받들어 수행하려고 해도 적게는 편안히 나이나 늘리면서 중간 정도는 좀 오래 살아서 죽지 않고 크게는 형체를 벗어나 신선에 오를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총명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돌을 이렇게 이게 하늘의 돌을 그대로 사람 몸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람 몸을 연구기관화 하면은 사람이 나이를 좀 늘리고 또 오래 살아 죽지도 않고 또 크게는 자기 형체를 벗어나서 신선에 오르게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작용으로 큰 돌을 운행하고 그럼 이게 이제 그럼 도대체 그 대우주의 연구기관을 사람 몸을 소우주로 해서 연구기관화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천기를 움직여야 또한 한없이 경고함을 얻어서 무한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 몸을 소우주 연구기관화해가지고 영생불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 몸을 벗더라도 자기가 연구기관화는 그런 새로운 몸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드는, 우리가 지금 빈몸에서 새로운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몸을 만들어서 영생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종리건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큰 돈은 형체는 없지만은 그것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형체가 되고, 큰 돈은 이름이 없으나 그것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름이 된다. 뭐 하나만 한 얘기 같아요. 이거는 천지가 그것을 얻으면 건도와 곤도라고 하고, 1월이 그것을 얻으면 음도와 양도라고 한다.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조정에서는 군신의 도라고 하고, 규방에서는 부부의 도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도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의 도라고 하며, 집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라고 하고, 밖에 나타난 이것에 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우주가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때에 거기에 적용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실은 군신이나 부부나 그리고 장유 간에라든가 부모 간에 친구들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이런 도가 있는 그 도가 이 천도, 하늘의 그 대우주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는 그 도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랙탈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사귀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는 양이 먼저 나아가고 음이 뒤에 따른다. 진기가 진수와 교접하며 심화,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불과 신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심장에 있는 물이 서로 사귀고 단련하여 정화를 만드는데, 그 정화가 이미 출현했으면 모체의 음을 만나고 먼저 물로 나가서 무용의 장소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리고 모체의 양이 마중을 나와서 먼저 혈액을 앞서,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건 이제 여성의 임신을 할 때 원래 여성들이 월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월경하는 애기 원래
자궁 내벽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어떤 혈액 개념, 이렇게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그 자양분이 돼서 그 남녀 간의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수정란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착상을 하고, 그것이 그 여성의 그 피로 그것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여성의 그 임신의 과정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앞에서 수정을 이루어, 그러니까 자궁 앞에서 수정한다니까. 수정을 이루어서 정열로 포태를 이루고, 진기를 품고 모체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날이 지나고 달이 차면 진기가 조화돼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천지가 도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남녀가 만나서 운우지정을 나눈 뒤에 그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그 여성의 그 모체의 그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이런 도를 이렇게 이루는 과정.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제가 늘 설명을 할 때 우리 몸속에 우리가 여자가 되고 우리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생돼서 몸으로 구성돼서 나오는 이치로 제가 항상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천지의 도를 행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여성체의 몸으로 여러분을 몸을 작동을 시켜서 여러분의 그 새로운 몸을 재생 부활시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천지의 도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합니다. 자, 건곤이 서로 찾아서 삼음과 삼양을 낳으니 진기는 양이 되고 진수는 음이 되어서 양은 수 가운데 감춰져 있고 음은 기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이다.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들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는 상승을 위주로 하는데 수 가운데는 진기가 있으니, 수라고 할 때 여기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은 이게 신장, 여러분의 몸의 그 심장과 신장 두 개의 기관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수는 곧 진음이며 진기는 곧 진양이다. 진양이 수를 따라서 아래로 행하면 건이 곤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개를 이렇게 여러분의 몸의 각 기관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보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를 진괴라 하고 중간을 감괴라고 아래를 간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하면은 중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위로부터 내려가서 진괴는 여러분의 몸의 감괴는 신장이 되고 간괴는 방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로 보면 여기다 이제 할당을 하는 건데, 팔개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진괴는 간이 된다. 간이 되고, 감괴는 신장이 된다. 신장이 되고, 간괴는 방광이 된다. 방광. 그러니까 여기가 진괴, 그 다음에 감괴, 간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괴는 우리가 담이 된다. 손괴는 여기에 담이 있다. 그래서 담괴, 간 아래에 담이 되고, 리괴는 심장이 되고, 태괴는 폐가 된다라고 하는, 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 이치를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운을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한 어떤 이치를 이렇게 우리 생체기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선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괴를
우리 몸의 그 생체기관, 내부의 그 신체기관에 할당을 하는 그 위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기운들, 그러니까 간의 기운, 뭐 심장의 기운, 그러니까 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괴니까 이게 목 기운이 되는 거죠. 목 기운. 그러니까 오행이 할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방광은 우리가 간괴니까 이것은 양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보통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우리 몸의 그 오행의 요소하고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 개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선도에서도 우리 몸 안에서의 어떤 기운의 운용을 우리 몸의 그 생체 기관에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그 수화목금도 그 오행의 요소의 어떤 기운, 여기서는 이제는 8개로 되어 있는 그 어떤 기운의 운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게 수진도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딱 그 생체 기관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8개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개념으로 수행의 이치를 설명하는 게 수진도라고 했습니다. 요런 개념이다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미 태어난 뒤에는 그 전에 여기 형체와 모양이 갖추어지고 수가 채워지면 모체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건, 모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몸 밖으로 출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탯줄로 연결돼서 모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만들 때, 이렇게 신태 영화를 만들 때에 이 모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모체가 분리돼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탯줄과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미 태어난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형체를 이렇게 갖춘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몸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형체가 갖춘 뒤에는 원양이 신장에 있게 되는데, 원양이 신장 요 양쪽에 있죠. 양쪽에 신장에 있게 되는데 원양, 그 원래 양이 신장에 있게 되는데, 원양으로 인해서 진기가 생하면은 심장에 모이고, 심장으로 올라가서 모이고, 그러니까 그 신장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세 번째 차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신장에 있는 위치가 거의 세 번째 차크라죠.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위치가 네 번째 차크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3, 4 차크라, 요 두 개 가지고 그 물과 불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걸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장에서는 원양으로 인해서 여기가 진기가 생하면은 여기서 심장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진기가 심장에 모이게 되고, 이 진기, 심장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차크라죠. 진기로 인해서 진액이 생성이 되네. 그래서 진액이 생성되면은 다시 또 신장으로 내려간다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의 요소고 여기는 화의 요소인데, 여기서는 진기가 생성이 돼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진액이 생성돼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 운행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위아래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만약 손상이 됨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자연히 장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때를 알아서 어긋나지 않게 하고 빼고 보태는 것도 법도 있게 하여 장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차크라와 네 번째 차크라의 이런 어떤 상호 관계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수련을 게을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음이 다하고 순수해져서 초범 입성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곧 청기로 심오하게 창조한 이치니 고음에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대가 만약 믿는 마음으로 망설임이 없다면은 이 명예와 이익을 목을 겨누는 칼이나 손을 묶는 수각과 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명예와 이익을 추종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칼이고 손을 묶는 수각과 같은 것이니까 명예와 이익을 촉에와 같이 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도적과 원수같이 여겨서 그런 것도 버려라.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질병 피하기를 죽음을 두려는 것 같이 근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병드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근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로 장생해야 되니까, 그렇죠. 질병 치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근심하면서 어떻게 돼? 이 수련에 전념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환생 윤회를 하면은 다른 껍질에다 몸을 잃어버리지 않게 예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생 윤회하면 여러분이 죽으면 혼백이 다른 사람의 그 몸으로 또 만들어져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껍질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또는 그렇게 윤회 환생하는 그 껍질에 자꾸 옮겨 다니는 이것이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런 윤회 환생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신령한 것이 다른 종류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몸에 들어가는 윤회 환생하거나 어떤 그런 형태들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청정함을 줬는 데에 뜻을 가져라. 그럼 마땅히 또한 그 근원을 막아서 원양을 잃어버리거나 진기가 손상되어 흩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건 순수한 원양이 사실 이 신장역에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손상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하라. 기가 완성하게 되면 혼 가운데서 음함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혼백 중에서 혼에 있는 음함을 소멸시키고 양을 웅장하게 만들어서 백 가운데에서도 기가 있게 만들면은 한 번 오르고 한 번 내림의 법을 취함이,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진기와 그 진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이런 법의 취함이 천지에 벗어남이 없고, 천주의 메커니즘의 그 소주체로서의 연구기관화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벗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한 번 세하고 왕냠이 또한 일월과 같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죽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대체적인,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대체적인 어떤 메커니즘만 얘기한 것이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 장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로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거칠게 간략하게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팔계를 할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그 기운이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각 장기에 할당을 해서 수화목금토를 배당을 해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하는 체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 아이를 잉태를 해서 출산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